이제 챔피언십 시리즈가 들어갔고 내일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시작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휴스턴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양 팀의 감독이 굉장히 베테랑들이에요. 먼저 휴스턴의 더스티 베이커 감독, 그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우승 이끈 감독이잖아요. 통산 2183승 중에다가 포스트 시즌 54승으로 좀 레전드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브루스 보치 감독도 유명하죠. 브루스 보치 감독도 2093승에다가 포스트 시즌 49승. 특히 브루스 보치 같은 경우는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점 무패를 달리고 있더라. 굉장히 뭐 좋은 성적입니다. 그냥 딱 봐도. 브루스 보치가 챔피언십 시리즈에 4번 올라갔고 4번 다 꺾고 전부 다 월드 시리즈에 갔다는 소린데, 98년, 2010년, 2012년, 2014년 특히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많은 업적들을 이뤄왔다. 브루스 보치도 상당히 뭐 유명한 감독이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어쨌든 텍사스가요, 지금 마운드가 원래는 정규 시즌에서는 선발이나 불펜이나 좀 하위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는 선발이나 불펜들이 다 잘해주고 있어. 지금 포스트 시즌 선발 방어율이 2.22로 전체 포스트 시즌에 참여한 12개 팀 가운데 전체 2등이고, 불펜은 12개 팀 가운데 4등이었다. 2.16으로. 딱 봐도 선발이랑 불펜, 이거 바로 다음에 이제 나오는 PPT에서 보여드릴 텐데, 선발이나 불펜이나 확연하게 정규 시즌보다는 나아진 모습이더라. 집중력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잘하면은 슈어저가 좀 지금 그 리앱 등판도 하고 하는 것 같던데, 어쩌면은 짧은 이닝이라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산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27경기 7승 7패 3.58로 나름대로 포스트 시즌에서도 역할 많이 했던 선수죠. 슈어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워싱턴에서도 뭐 대단했었고, 슈어저가 진짜 꽂히는 날에는 7이닝 8이닝 꼽고 하는 선수니까 슈어저의 복귀는 굉장히 텍사스의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휴스턴에서는 이제 벌랜더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벌랜더가 일단 통산 포스트 시즌에서 36경기 3.54로 뭐 슈어저랑 비슷한 편입니다. 그 벌랜더가요, 약간 월드 시리즈에서는 약해진다 이런 좀 인상이 있는데, 옆에 있는 거 이게 적혀 있는 게 뭐냐면요,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2.86,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3.01, 월드 시리즈에서는 5.63이다. 그러니까 단계가 가면 갈수록 조금 불안한 면모가 있지만은 챔피언십 시리즈 단계에서는 3.01로 솔리드한 활약해주는 선수다. 뭐 명성답게 그런 것들 이제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스턴이 지금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7년 정도부터 아마 계속 진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포스트 시즌 전부 다 뭐 와일드카드 시리즈도 한 적도 있고 하지만은 전부 다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 올랐었고 6전 전승이었다.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는 6전 4승 2패. 그 최근 2번의 챔피언십 시리즈는 전부 다 꺾고 월드 시리즈를 갔었습니다. 휴스턴이.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홈발이 되게 세죠. 필라델피아가 시티즌스 뱅크파크가 개장 이후에 포스트 시즌에서 홈에서 26승 11패, 승률이 70.3%예요. 굉장한 뭐 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올해는 4전 4승이었고 작년에 6승 2패였으니까 최근 2년간 10승 2패. 그리고 홈에서 득실차가 플러스 40이다. 그러니까 뭐 마헨을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더라. 포스트 시즌에서. 애리조나가요, 포스트 시즌에서 마운드가 또 살아났죠. 아까 텍사스가 마운드에서 살아났다고 했는데, 애리조나는 뭐 정규 시즌에 보면은 원투펀치는 사실 세죠. 메리 켈리나 잭 갈렌이나 다 경쟁력 있는 선수들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3타 선발이 아쉽단 말이야. 뭐 잭 데이비스도 어디 쓸 데도 없고, 브랜든 파트도 계속 쓰던 애도 아니고, 아쉬움이 많이 많죠. 그랬는데 좀 포스트 시즌 와서는 선발 로테이션이 돌면서 선발 방어율이 2.55, 전체 3등 12개 팀 가운데, 불펜은 1.77로 여기도 3등.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정규 시즌에는 이 마운드가 아쉬움이 있었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상당히 회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봤었고, 뭐 휴스턴이나 텍사스 이거 계속 봐왔던 거죠. 이거 정규 시즌 기준 스탯인데, 텍사스가 아메리칸 리그 전체 빠따 1등이었다. 그래서 지금 득점, 홈런, 타율, OPS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압도를 하고 있고, 선발 방어율도 텍사스가 오히려 휴스턴보다 나았다고는 하는데, 딱 그 포스트 시즌에 돌아가는 3선발 정도로 이렇게 잘라보면요, 텍사스는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이오발디 그리고 몽고메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선발이 데인 더닝 아니면 뭐 히니, 여기다 뭐 페레즈가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3선발 단계는 다소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휴스턴은요 1, 2, 3선발이 좀 안정적이죠. 비교적 벌랜더, 프렘보 발데즈, 하비에르 이렇게 지금 3인 로테이션 돌고 있거든요. 뭐 사실은 프렘보 발데즈가 지금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지 않기는 해.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1, 2, 3, 4번만 따지고 보면 저는 사실은 휴스턴 쪽이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정규 시즌에서는 텍사스가 조금 더 선발은 나았었다 뭐 이런 거고, 불펜 방어율은 휴스턴이 정규 시즌 3.56, tek사스가 4.77. 정규 시즌에는 이 불펜 차이가 확연했는데 지금 포스트 시즌 들어서는 텍사스 불펜이 꽤나 힘을 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휴스턴 불펜이 3.60, 텍사스 불펜이 아까 봤던 대로 2.16이에요. 2.16. 포스트 시즌 불펜 방어율은 텍사스가 오히려 휴스턴보다 낫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은 전반적으로 불펜 애들이 이 포스트 시즌 경험도 많고 특히 마무리 라이언 프레슬리가 굉장히 강해요. 포스트 시즌에 거의 막 30이닝 동안 방어율이 0.3가? 세이브가 21번인가 막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뭐 휴스턴도 경기 길게 이어지면 딱히 꿀릴 건 없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수비 디펜시브 런 세이브는 텍사스가 꽤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선발이 이제 벌랜더 대 몽고메리인데요. 글쎄 일단은 쭉 말씀드릴게요. 벌랜더는 후반기에 92.1이닝 동안 2.92로 전반기보다 확연하게 나왔었고 후반기에 홈에서는 4.03, 원정은 1.67로 좀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는데 내일은 일단 홈등판입니다. 이제 낮 경기랑 밤 경기, 내일 경기가 아마 이게 밤 경기예요. 근데 올 시즌에 낮 경기 때는 1점대 초반으로 좋았던 반면 밤 경기는 3.59로 그냥 낮 경기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 물론 이게 밤 경기를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이닝을 던지긴 했어요. 낮 경기에 던진 횟수가 많지는 않은데 낮 경기를 할 때마다 괜찮게 했다. 뭐 그 정도 얘기고, 통산 텍사스 빠따 상대로는 2.60 좋았던 편이고, 피안타율은 지금 그 텍사스 로스터 애들한테 2할 4푼 1, 2로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최근 10경기만 따지면 2.03으로 좋고 휴스턴에서 뛰었던 22년도 이후로는 1.73 아주 좋습니다. 휴스턴에서 뛴 그 4번의 경기 동안 1.73으로 텍사스를 굉장히 잘 상대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통상 포스트 시즌은 36경기 3.54로 좋은 편이고 올해 들어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좋더라. 특히 저 6이닝 무실점이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였거든요. 아까 제가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다고 했는데 홈에서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했습니다. 벌랜더가. 월드 시리즈를 제외한 뭐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늘 좋은 모습 보여왔던 투수예요. 반면에 이제 몽고메리는 이게 좀 텍사스에 와서는 약간의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에 이적하고 나서 첫 4경기 동안은 1.73으로 잘했다가 그 이후에 3경기를 8.59로 부진했는데 다시 4경기는 0.67로 잘했다. 그리고 몽고메리는 이제 휴스턴 레드 상대로 3.73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이거 그리고 경기 숫자도 한 5경기 정도인가 그렇게 되고 썩 휴스턴 상대로 썩 좋지는 않았다.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휴스턴 빠따한테 2할 7푼 3리로 강하지는 않은 편이었고 2021년 이후 3점대 방어를 정도는 달성해주는 좌한 선발로 이렇게 올라선 이후에는 휴스턴 상대로 2.84로 나쁘진 않더라. 뭐 그런 것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포스트 시즌에서 통산 4경기 동안 전부 뭐 선발로 나온 것 같은데 2.55에다가 삼진 14개로 괜찮은 편이다. 올 시즌에는 11이닝 3.27로 그 직전 경기가 조금 아쉬웠었죠. 그런 거 말고는 몽고메리도 꽤나 쓸만한 선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제가 이 경기를 또 오바를 찍었잖아요. 사실 오바가 맛은 없어요. 되게 어려운데 벌랜더나 몽고메리나 올 시즌에 그 포스트 시즌 보면은 그러니까 막 언터처블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언터처블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벌랜더도 지금 포스트 시즌 한 경기 6이닝 무실점으로 잘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도 1회부터 사실은 볼넷 문제도 있었고 경기 초반에 약간 불안한 게 있었어요. 벌랜더가 요즘.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애리조나와의 시리즈에서도 초반에 볼넷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고 요즘에 갑작스럽게 또 벌랜더가 볼넷이 조금 많아졌거든요. 벌랜더나 몽고메리나 다소 지금 언터처블은 아닌 것 같더라. 몽고메리도 직전 볼티모어와의 그 마지막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으로 조금 안 좋았었죠. 그 전에는 템파베이한테 7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호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조금 있었습니다. 휴스턴 친구들은 여기 지금 그 타석 숫자예요. 타석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 오른쪽에는 OPS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좀 알투베가 생각보다 막 아직은 좀 아쉽다. 알투베가 생각보다는 별로다. 그 대신에 이제 호세 아브레유가 정규 시즌에서는 사실 별로 못했잖아요. 휴스턴으로 이적한 이후에 정규 시즌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요르단 알바레즈는 뭐 지금 클러치 내지 뭐 빅게임에서는 늘 잘해주는 모습이고요. 알렉스 브래그먼도 예년에 비하면 아쉬움이 있고, 제레미 페냐도
정규 시즌에서 이런 보여줬던 모습에 비하면은 포스트 시즌은 조금 아쉽다. 반면에 이제 마이클 브랜틀리가 베테랑답게 돌아와서도 꽤나 괜찮게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체즈 맥코맹이나 마우리시오 듀본 이런 애들도 OPS 꽤 괜찮게 찍히긴 하네요. 텍사스 친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텍사스가 좀 더 이런 타석 누적이 많죠. 더 많은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타석 순서상으로는 아돌리스 가르시아도 사실은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도 좀 초반에 못했었는데 막바지에 들어서 네, 홈런도 치고 괜찮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나 뭐 3런 같은 결정적인 홈런도 있었고. 그리고 시미온은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입니다. 뭐 홈런이래. 뭐 장타도 2개 있고 막 하긴 한데 사실은 시미온한테 기대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죠. 시미온은 좀 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고 나다니엘 로우나 요나 하임도 마찬가지고요. 정규 시즌에 사실 텍사스는 전반적으로 다 꽤 잘 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냥 타선들이 전부 다 뭐 강하니까 그러긴 한데 좀 아쉬움이 있지. 시미온이나 로우나 하임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기대받던 애들이고 전반적으로 타선 중에 아쉬움이 있는 애들이 꽤 있긴 하다. 에반 카터라든지 뭐 미치가 뭐 이런 친구들은 의외의 활약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조시 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리 시거가 타석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볼넷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리 시거가 지금 포스트 시즌 볼넷이 11개입니다. 11개. 되게 많은 상태고 OPS도 1.5니까 엄청 높고 텍사스랑 휴스턴의 빠따를 비교를 하면은 지금 텍사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저는. 그런 건 있긴 있어요. 보면은 저스틴 벌랜더는 지금 텍사스 로스터 친구들 총 133타석 상대를 했고 피안 타율은 2하 4푼 1리다. 그렇게 막 아주 뛰어나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시미언한테 약한 편. 시미언은 근데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로스만한테 셌고 코리 시거도 2하 로푼이면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미치가버도 잘 막았고 나다니엘 로우한테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 있었다. 11타수 4안타로 안 좋았다고는 하는데 아까 봤다시피 나다니엘 로우도 포스트 시즌 OPS가 535밖에 안 됐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시미언도 501밖에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벌랜더한테 강했던 이런 타자들이 포스트 시즌에서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소간에 벌랜더한테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몽고메리도 좀 살펴볼 텐데 몽고메리는 80타석에서 2할 7푼 3리였어요. 그러니까 벌랜더보다는 조금 안 좋다는 거죠. 77타석에서 피안타율 2할 7푼 3리라고 했는데 보면은 호세 아브레유가 지금 굉장히 잘 치고 있죠. 14타수 4안타로 이게 뭐 아주 안 좋지도 아주 좋지도 않은 편. 그랬었고 알렉스 브래그먼이 지금도 조금 약간 부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 역할은 못하고 있는데 브래그먼한테도 원래 강한 편이긴 했습니다. 알투베도 지금 안 좋은데 강한 편이었고 카일 터커도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강한 편이었고요. 근데 체즈 맥코맥이 지금 728이에요. OPS가 맥코맥한테는 조금 안 좋은 편. 그리고 마틴 말도나도도 지금 엄청 안 좋거든요. 엄청 안 좋은데 398이에요 OPS가. 근데 말도나도한테는 통상 좀 약한 편.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단 알바레즈랑 맞대결한 전적도 별로 없고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벌랜더는 본인이 상대했을 때 좀 어려워했던 타자들이 현재 컨디션이 안 좋은 편이고 몽고메리도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지만은 이거는 선발 투수상으로 그래도 아직 벌랜더는 포스트 시즌에서 약한 모습을 안 보였다. 직접 미네소타한테 6이닝 무실점이 그냥 한 경기 등판이었을 뿐이니까. 근데 반면에 몽고메리는 볼티모어한테 4이닝 5실점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어가지고 포스트시즌에서 언터셔블은 아니구나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벌랜더 쪽이 저는 투수는 약간이나마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빠따력 휴스턴의 지금 빠따들은 좌완 투수 상대 몽고메리 같은 좌완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면 OPS가 803이래요. 근데 반면에 텍사스는 776으로 본인들의 이런 포스트시즌 OPS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텍사스가 내일은 다소 이제 좀 평소보다는 빠따가 안 터질 가능성도 있고 벌랜더한테 상대 전적도 안 좋았고 지금 올 시즌 아직까지는 포스트시즌에서 털린 적이 없고 통산 이제 그 챔피언십 시리즈나 디비전 시리즈 단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투수였었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벌랜더 쪽이 좀 나아 보인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지금 올 시즌 경기들을 쭉 보면은 투수전 양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특히나 텍사스가 그냥 투수전 양상을 뭉개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내일 좀 오바 게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 경기 그냥 휴스턴 승의 오바 정도 보도록 할게요. 좀 투수력도 벌랜더가 소폭 우세고 지금 벌랜더의 컨디션을 보면은 어느 정도 빠따를 제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면에 몽고메는 직전 볼티모어한테 4이닝 5실점으로 고생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포스트 시즌에서 한번 쓴맛을 봤다는 점이.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다가 휴스턴 텍사스 이렇게 정리해 놨었고요. 저는 휴스턴 승에 오버 본다 이렇게 정리해 놨고, 아까 제가 이제 축구를 쭉 살폈는데 이제 그냥 짧게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길게는 전에 말씀드렸었고, 조지아 대 키프러스는 제가 조지아 쪽 많이 본다. 이제 좀 있으면 조지아 라인업까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 메모장에다가 어제 유럽의 지금 최근 티오표 같은 거, 유럽 축구 서열 같은 걸 정리를 해놨잖아요. 유럽 국가대표팀 서열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조지아는 그래도 최근에 좀 다소 괜찮은 편이고, 키프러스는 좀 하위권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전력차도 확연하고 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키프러스가 2조에서 살아남기는 힘들다. 조지아가 홈에서 좀 키프러스를 좀 공략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다. 몇 번 말했지만 조지아가 그 재능들이 상당히 잘 꼽히는 그런 나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소련 시절에도 조지아에서는 괜찮은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체코 대 페로제도는 저는 이건 체코 경기랑 스위스 경기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체코랑 페로제도는 체코가 2마엔, 3.5마엔, 2햄무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고, 스위스 대 벨로루시는 2마엔, 2햄무, 3.5마엔 이렇게 간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은 체코는 페로제도를 일단은 2마엔을 좋게 보는데 더 나아가서 3.5마엔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상대가 체코랑 페루제도의 체급차가 스위스 대 벨로루시의 체급차보다 더 커 보인다. 체코는 그러니까 일단은 2마인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3.5마인도 가능하다는 마인드고, 스위스는 벨로루시한테 최근에 뭐 전력 같은 거 봤을 때는 2마인은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더 나아가서 3.5마인까지? 이거는 난 좀 어려워 보인다. 많아도 3대0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3.5마인까지는 에바인 것 같고, 오히려 좀 고배당을 노릴 거면 저런 마인 그 엄청나게 3.5마일 이상의 고배당을 노릴 거면은 스위스는 그냥 2햄무를 노리는 게 나아 보인다. 좀 더 얌전한 햄무 이런 거를 노리는 게 나아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마행 가능성을 이렇게 따져봤다고 했을 때는 스위스보다는 체코 쪽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체코랑 페루제도, 스위스, 벨로루시의 체급차가 워낙에 좀 확연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승부 가능성? 그런 거는 제가 좀 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노르웨이 대 스페인은 이거 뭐 제가 뭐 소집 명단이나 라인업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노르웨이는 지금 엄청 황금기거든요. 팀이 스쿼드 상으로 재능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근데 얘네가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실적으로 뭔가 보여준 건 없어요. 뭐 어떤 월드컵 본선이나 유로 본선에서 실제적으로 뭔가 보여줬다거나, 뭐 멤버 이름값은 뭐 홀란드 있고 웨데가르 있고 뭐 솔바켄 소르로스 다 이름 있는 친구들인데 실제적으로 뭔가 보여준 건 없다. 근데 반면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업이 예년에 비하면 많이 아쉽죠. 뭐 이니에스타, 사비, 부스케츠 뭐 그런 애들이 활약하던 시기에 비해 수비진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전방도 당연하고 많이 아쉬움이 있다. 라인업 상으로 소집 명단만 봐도 힘이 빠진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축구가 굉장히 잘 굴러가요.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뭐 토너먼트나 유로에서도 막 4강 갔죠. 뭐 월드컵에는 다소 아쉽긴 했지. 모로코한테 그렇게 막 끝맺음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근데 스페인이 축구는 잘해요. 여전히. 네, 뭐 상대를 좀 이렇게 위협도 하고, 스페인이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진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스페인의 강승도 좋고요. 스페인 강승 1.8배나 되니까 매우 좋다고 보고, 스페인의 마헨, 더 나아가서 스페인의 마헨 2.5마인 6배 넘는 거 이것까지도 노릴 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팰 때는 막 6대0 막 이렇게도 패는데 그런 게 막 흔치는 않고요. 그냥 스페인 승만 가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노르웨이나 스페인의 배당이 이러지 막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뭐 어떤 전력 누수 이런 거에 의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터키 대 라트비아는 제가 이 경기는 패스한다고 했습니다. 좀 라트비아가요, 그 발트 3국이 딱히 막 유럽에서 뭐 강팀은 아닌데 의외로 터키 상대로 상대 조직이 매우 좋더라고요. 2013년 전에 데이터는 터키랑 라트비아가 5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터키가 2002년 월드컵 3위도 하고 막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터키랑 라트비아가 5경기 연속 무승부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1점차 승리, 터키의 햄무권이었다. 그런 거를 토대로 내일 라트비아가 터키 상대로 햄무나 무승부권, 그러니까 1점차 패배 혹은 무승부를 거둘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꺼림칙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패스를 했고요. 터키랑 라트비아는. 그리고 웨일즈 대 크로아티아도 과거의 데이터 같은 거 보면은 크로아티아가 웨일스 상대로 막 그렇게 막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그 2017, 18년도? 이때의 크로아티아보다 지금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진에도 뭐 그바르디올이나 유라노비치 같은 친구들이 자리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코바치치도 이제 라키티치의 빈자리 이어받아가지고 대표팀에서 크로아티아 경기력이 생각보다 깔끔하더라. 그런 것들 봤고,
반면에 이제 웨일즈는 베일이 나가고 나서 3백에서 4백 전환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 물론 예전처럼 단단하다는 색깔이 있기는 한데요. 막 경기를 이렇게 승리의 방점을 찍는 그런 거는 좀 모자라 보여요. 뭐 키퍼부의 헤더 한 방이나 뭐 그를 지원하는 뭐 다니엘 제임스나 브레넌 존슨 뭐 중앙에서 뭐 램지라든지 뭐 해리 윌슨 이런 애들이 뭐 지원 사격은 하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웨일즈가 어떤 수비 색깔을 갖고 막 역습 축구를 막 엄청 역습 전술을 딱 이렇게 짜가지고 하더라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로아티아 승에다가 무승부. 더 나아가서는 크로아티아가 그렇게 막 대승을 거둘 것 같진 않아가지고 크로아티아 햄무까지도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폴란드 대 몰도바도 이게 최근 들어서 몰도바가 폴란드를 홈에서 3대2로 잡은 바도 있었고 이것도 맞대결 전적상으로 폴란드가 몰도바한테 그렇게 막 아주 좋지가 않더라고요. 맞대결 전적상으로 언더도 많았고 폴란드는 지금 이번에 레반도프스키도 소집이 안 된 상태고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A매치 막 130경기에서 80골을 넣었단 말이야. 그만큼 폴란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카밀 글릭이나 그 크레오비아크, 쿠바 뭐 이런 친구들 다 이제 은퇴하고 떠나갔단 말이야. 폴란드도 한 세대가 저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을 좀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언더 쪽으로. 이 경기 승패보다는 언더 2.5 언더 한번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더라. 마지막으로 루마니아 대 안도라는 제가 2회무의 안도라 뭐 2프랭 그러니까 안도라를 좀 좋게 본다는 건데 뭐 안도라는 유럽에 이제 그 스페인 쪽에 있는 소국으로 되게 약한 팀은 맞는데요. 맞대결 전적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제가 몇 번 말했지만은 그 한 7, 8년 정도쯤에 이제 등장했던 뭐 하지, 푸슈커슈, 뭐 스탄시우 이런 애들이 루마니아의 다음 세대를 이게 해줬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자리를 잘 잡지 못했다. 뭐 루마니아가 지금 뭐 A매치에서 한 8경기 정도 무패 달리고 있고 뭐 그런 건 맞는데 아주 상대를 엄청 크게 제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안도라의 2프렌에 가는 이유는 안도라가 A매치 최근에 3대0, 3대0이 났는데 그 경기가 전부 다 70분 대 80분 대 혹은 80분 대 90분 대 이게 막바지에 실점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나름대로 1점 차로 잘 버티다가 그래가지고 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EM나 안도라 2프렌에 간다는 거는 언더를 조금 내다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또 안도라가 종종 이제 그 핫바리 팀들 뭐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랑 다르게 한 골씩 막 득점하고 하는 경우를 봤을 때는 안도라가 득점을 해가지고 프랭권을 만들거나 이럴 것도 같아서 언더보다는 그냥 EM 안도라 2프렌 이런 쪽으로 안도라가 조금 잘 싸우겠구나 그냥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고